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내일 쉬는 날이네요. 오늘 여러분들께 시로야마 사부로의 판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로야마 사부로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두 사람의 스타일을 이렇게 묘사한다. 혼다 쇼이치로의 사업 파트너인 후지사와 다케오는 혼다의 성격 면에서 전혀 다른 인물이다. 예를 들어 혼다는 70살이 넘어서도 자동차는 물론이고 대형 오토바이까지 직접 운전할 만큼 정력적이지만 후지사와는 운전면허조차 없다. 아니, 한때 면허증을 가지고 다니기는 했지만 그것도 구두주걱으로 사용했다는 설이 있다. 체격 면에서도 자그마하면서도 민첩한 혼다와 달리 후지사는 덩치가 컸고 그 덩치만큼 행동도 다소 둔했다. 작업복을 제대로 갖추어 입고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분주히 걷는 사장, 그리고 작업복 단추를 다 풀어 헤치고 느긋하게 걸어가는 부사장. 그들의 이 대조적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 후지와라는 이렇게 회고한다. 혼다와 나는 취향 면에서 전혀 다르다. 우리 둘의 취향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해 애정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혼다 회장은 스피드 있고 큼직한 물건을 좋아하지만 나는 작고 희소한 제품에 애착이 같다. 혼다 회장이 현물을 중요시하며 일단 부딪히고 보는 스타일이라면 후지사와 부회장은 무엇을 할지 목적을 분명히 한 후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신중한 스타일이다. 두 사람은 너무도 이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혼다 회장은 개방적이고 말투도 거칠고 비약이 심하며 시원시원한 화법을 가진 데 반해 후지사와 부회장과 대화해보면 지극히 치밀하고 논리적임을 알 수 있다. 후지사와 부회장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요점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다. 이렇듯 두 사람은 대조적인 스타일의 소유자다. 하지만 동시에 공통점이 있다. 시로야마는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을 다음 5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사심은 물론 사욕이 없다는 점. 둘째로 상대방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한다는 점. 셋째는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을 섣불리 간섭하지 않고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 넷째로 각자 맡은 영역에서 타인을 모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점. 마지막으로 매우 솔직하다는 점이다. 두 사람 모두 회사를 경영할 때 사적 욕망을 끌어들이는 일 따위는 절대 없었고 자식들이나 친인척들에게 회사를 끌어들이는 일도 없었다. 혼다 회장은 파트너십을 맺은과 동시에 후지사와에게 자신의 인감을 건네는 것으로 모든 경영을 임임했다. 이렇듯 그들에게는 가치관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에 설령 대조적인 스타일이라고 해도 큰 마찰 없이 함께 발전할 수 있었다. 혼다는 우리 회사의 성공을 후지사와와 손을 잡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고 내 인생마저 바꾼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후지사와 역시 나는 지금껏 혼다처럼 괴상한 건물을 만나본 적이 없다. 기술적인 면에서 나는 혼다를 100% 신뢰했다. 그 역시 기술 이외의 부분에서는 나를 전적으로 믿고 존중해 주었다. 가끔 사람들이 내게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 수 있었던 경영 철학에 대해 질문하곤 하는데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혼다와 함께 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뿐이다. 그가 아니었으면 성공할 수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술자로 남길 원했던 혼다 쇼이치로를
후치사와가 경영적인 면에서 지탱해주는 말, 그대로 창조적인 스타일 간의 대화 관계, 하나의 기반을 공유하며 각자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면서 서로를 활성화하는 관계를 통해 오늘날 혼다라는 회사의 도전적인 기업 스타일을 탄생할 수 있었다. 개인의 스타일뿐 아니라 회사 전체의 스타일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회사 스타일을 성숙하게 하는 그 이면에는 이렇듯 창조적인 스타일 간의 대화 관계가 숨어 있다. 이는 한 축구팀이 그 팀 고유의 스타일을 만들고자 할 때 모든 선수가 가진 공통 기반과 개인별 스타일을 조화로 팀 전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특징이 있다. 숙달론의 기본서, 나무타기의 달인.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는 주제는 특정한 사항에서만 해당적인 단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숙달의 보편적 원리다. 중세 일본에는 숙달의 보편적 원리에 관해 예리한 안목을 가진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수필집 쓰레즈 레구사의 저자인 요시다 겐코다. 겐코는 법사지만 종교를 초월하며 현세적 인생의 교훈이 담긴 그의 작품은 시대를 넘어 공감을 얻었다. 쓰레즈 레구사에서는 숙달의 보편적 원리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등장한다. 겐코는 이 책에서 어느 분야든 숙달의 경지에 이른 달인들이 가진 공통 인식에 주목했다. 책 속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인 나무타기인 달인 이야기를 살펴볼까? 나무타기의 달인으로 불리는 사람이 한 사내에게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를 꺾어오게 시켰다. 그 지시를 받고 나무를 타기 시작한 사내는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갔고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던 나무타기 달인이 그 사내가 지붕 높이 정도에 내려오자 그제야 조심해야 한다. 발 헛디디지 말고 라고 주의를 주었다. 한없이 위험한 상황일 때는 별다른 조언도 없이 지켜만 보다가 풀쩍 뛰어내려도 그리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 높이까지 내려와서야 상대에게 주의를 주는 것을 이상하게 본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물었다. 달인이 답하기를 눈이 핑핑 돌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굳이 주의를 주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조심합니다. 실수라는 것은 안전한다고 마음을 놓는 순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이화를 들은 겐코는 그 나무타기 달인이 평범한 제주꾼에 불과하지만 성인의 버금가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의 가르침에 감탄했다. 그는 공차기 놀이인 개마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까다로운 공은 무사히 넘기가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는 공은 헛발질하거나 떨어뜨리기 쉽다는 말을 덧붙이며 방심하지 않는 성실함에 관해 강조한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나 본인 스스로 한창 주의력이 높아져 있을 때는 실수하는 것이 드물다. 하지만 별것 아니라는 마음으로 잠시 방심하거나 한눈을 파는 순간 실수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일으키기가 쉽다. 이러한 원리는 나무타기나 공차기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며 켄코는 이처럼 숙달과 관련된 상황에는 민감하게 대응했다. 110단에서는 주사위 게임의 일종인 쌍육치기의 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던졌다 하면 무조건 이기는 사람에게 그 비결을 물었더니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저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피해 지더라도 조금이나마 시간을 버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을 들은 켄코는 이것이야말로 감히 도를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평하며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에서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정말 위급하거나 어려울 때는 본인 알아서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숙달됐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거만함과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책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긴장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주의를 살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